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84쪽, 교과서 다 준비되었습니까? 184쪽에 양성평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중단원의 가장 큰 주제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인권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됩니다. 그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권을 챙겨줄 것인가 이런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약자 중에 노인이나 뭐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성도 사회적 약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이 서로가 평등할 때 여성들이 받는 불이익과 차별이 사라질 수 있고 그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뜻은 알 겁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18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84쪽 제일 위에 1단계에 보면 생각해 볼까 그 자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마가렛 미드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그 인류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인간의 역할, 사회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25년 마가렛 미드는 뉴질랜드의 인근 폴리네시아의 사모아 섬에서 여러 부족의 청소년을 관찰한 결과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사회의 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남녀의 성 역할은 정해져 있다. 근데 이 정해져 있는 이 남녀의 역할은 태어날 때 신체적인 특징, 생물학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문화적으로 습득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남녀의 태어날 때 신체적 차이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신념에 대해서 그녀는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미드의 이런 주장을 우리가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문화 결정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중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은 남학생인데 문경 여중에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의 우리가 사회적인 모습들이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게 마가렛 미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프랑스의 철학자임에서 소설가인 시몬드 보부아르가 있습니다. 이 보부아르는 뭐라 하냐면 여성은 불완전한 남성이라는 사회적 시각이 존재했던 1900년 초반에 여성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의 비주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성의 삶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마가렛 미드의 결론과 유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1900년대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이 아니라 여성은 사회적으로 비주류로 만들어진 삶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주류는 물론 남자가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잃어버린 갈비뼈 하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여성을 사회적인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부분으로 이렇게 보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 마가렛 미드의 연구 결과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성 역할이란 것은 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행동을 우리가 성 역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치 선생님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기대 행동도 있습니다. 학생은 이러이러했고, 예를 들면 뭐 학생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학생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학생은 공부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대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도 성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여자는 이러이러한 행동과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 역할이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월함과 열등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남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여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 대부분이 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여자분들은 가정을 대체로 꾸려가고, 이런 것들이 성 역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에 가보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것은 성별에 근거하여 법률적 사회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여자만한 이유로 그 사회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취업이나 그 다음에 승진이나 이런 쪽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거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면 남녀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녀 다 같이 보편적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보편적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건 하나의 같은 인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기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보면 가끔 이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직장에 이렇게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복귀를 못하도록 하거나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남녀에 대한 불평등의 사례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185쪽에 물음에 답해보자. 그런데 185쪽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과서 184쪽 중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중간 왼쪽에 보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자,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하다, 민감하다, 따뜻하다, 얌전하다, 수동적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세심하다. 이런 것들이 여성다움의 특징으로 이야기가 되고,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보면 뭐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남성다움의 특징 보면 강하다, 능력 있다, 독립적이다, 공격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 남성의 성 역할로 보통 또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흔히 뭐 남자는 또 눈물을 자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되겠죠. 근데 이런 고정관념들도 사실은 보면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문화 학습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왕치 쌤도 남자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이 왕치 쌤을 바라볼 때 주위에서의 이 고정관념은 왕치 쌤이 남자 교사다 이러니까 강하다, 능력 있다, 독립적이다, 공격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을 달성하는데 가끔은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85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85쪽에 3단계 보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례가 되겠는데, 수술칼을 손에서 내려놓은 의사. 자, 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어느 화창한 휴일 아침, 의사인 아버지와 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한가한 도로로 진입하여 급하게 휘어진 길을 따라 도는데 느닷없이 맞은편 차선에서 화물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돌진했다. 화물차 운전자와 의사인 아버지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응급수술을 하려던 의사가 수술칼을 들었지만 이내 손을 내려놓고 말았다.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군요. 왜 그러냐고 다른 의사들이 물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데 상당히 그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면 그 군대 간 아들을 면회 갔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막 이랬던 경우들도 있어서 여자친구도 목숨을 잃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1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 이야기에서 의사와 아이는 어떤 관계일까? 자,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수술을 못 하겠다라고 수술칼을 내려놓은 이 의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들이라 했으니까 가족이겠죠. 가족인데 정답은 모자 관계입니다. 모자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들은 중환자실 실려왔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어머니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머니가 의사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혹시? 쌤이 수업을 해보면 이 단어에서 대부분이 어머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보면 아버지가 두 분인가? 낳아주신 분과 길러주신 분. 그래서 예를 들면 길러주신 분은 돌아가시고 낳아주신 분이 이 병원의 의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뭘 의미하냐 하면 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의사가 당연히 남자일 것이라고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실험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이야기의 출처를 보면 이모키시에 발레하는 남자, 권투하는 여자 제목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부분이 되겠죠. 발레하는 남자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 TV나 이런 데 보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거의 잘 못 봤지요. 권투하는 여자분. 영화 배우가 생각납니다. 이시영인가 하는 여자 배우인데 권투도 하고 이 전국 체전에도 나갔던 그런 분이 있죠. 자, 근데 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동화 속 여자와 남자. 자,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가에 나오는 여성들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콩지와 팥쥐 여기에는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한 이런 여성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을 받는데 이것을 나중에 구원해주는 왕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 대부분의 여성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백마탄 왕자를 기대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백마탄 왕자만 만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가 백마탄 왕자는 아니고 어머니도 백설공주는 아닙니다. 단지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자, 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로버트 먼치의 종이 봉지 공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엘리자베스 공주가 살고 있는 성에 어느 날 무서운 용이 나타났다. 용은 성을 부수고 뜨거운 불길을 내뿜어 공주의 옷을 태우고 로널드 왕자를 납치해 갔다. 예, 드레스가 다 타버린 엘리자베스는 종이 봉지를 입고 왕자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반대지요. 왕자가 공주를 구출하는 게 아니라 공주가 이 왕자를 구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선 생각나는 게 있죠. 영화 뭐 있을까요? 뮬란 아닙니까? 뮬란. 예, 뮬란. 그 다음에 실제로 실존 인물 잔다르크. 예, 이런 인물들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동화는 남녀의 역할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가의 왼쪽에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에서는 성 역할과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는 이뻐야 되고 마음씨가 착해야 되고 그다음에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행복하고, 나는 가의 고정관념을 깨는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니메이션 영화 좋아하는데 슈렉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슈렉의 주제가 보면 저주를 받은 공주가 무섭게 변해 있다가 왕자의 키스로 아름답게 변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줄거리인데, 슈렉의 피오나 공주는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렉과 피오나는 사랑하면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영화 슈렉 같은 부분이 더 현실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고정관념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 구조 제도 속에 보면 남녀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의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자,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 육아 휴가제, 여성 공천 할당제,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데 우선 여성 공천 할당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당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들을 선발할 때 여성을 고정적인 몇 % 이상으로 이렇게 할당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이 그 분야에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걸 여성 공천 할당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86쪽에 보면 186쪽 아래 보겠습니다. 아래의 왼쪽에 201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보면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15대 16대 이런데 요번에 4월 15일 날 한 국회의원 선거가 21대가 되겠죠. 그래서 15대에서 19대까지 오면서 이 비례의원은 15대는 7명이었는데 19대는 28명이나 되었고, 지역구는 2명에서 19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그 선거 기간에 보면 한 표 찍어달라고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고, 비례의원은 정당에서 정당이 표를 어느 정도 모으면 거기서 비례해서 이 국회의원 몇 명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성을 우리가 특정 비율로 넣게 되면 그
결국에 이 비례대표가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 제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늘려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지역구 국회의원 내 여성이 많아졌다는 건 유권자들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여성 국회의원을 이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의 변화를 우리가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를 보면 요거는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가는 어머니 쪽이 내게 되는데 아버지 쪽에서 보면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신청 비율이 훨씬 많아지는 걸 보여준다. 마지막에 뚝 떨어진 거 2016년은 1분기 겁니다. 1분기는 3개월 동안의 그 수치입니다. 1년을 따지면 훨씬 많아지겠죠. 자, 우리나라 사회의 잘못된 사회 구조와 제도 개선의 사례는 부모 육아 휴가제, 여성 공천 할당제,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요 여성 공천 할당제는 이야기를 했고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부모 육아 휴가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우리가 이 집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법률을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안에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일을 하는 여성분의 아이가 만 8살 이하인 경우에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일찍 퇴근시켜 주거나 그 다음에 출근을 조금 늦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 출산 휴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까지 가능하자 그러는데 예를 들면 산모가 직장생활하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산 휴가 내는 거는 그 전에도 인정이 됐지만 이거는 그 출산하는 산모를 둔 남편이 출산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최대 10일까지.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보호. 우리가 보통 보면 직장 내에서도 보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제3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보호법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4번째는 아동 양육 지원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고용주, 사업주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무를 또 규정해 놓고 있다. 이 4가지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8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우리는 양성평등 정책 제안자 이런데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계약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4단계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지켜야 멋진 사람이다. 교실 안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이성 친구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성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을 바꾸고 실천해보자. 우리가 지금 남녀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목격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학원 갔을 때 보면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별이 담긴 이런 말들이 상처를 주기도 한데 이 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시가 하나 나와 있네요. 남자가 힘도 없니? 여러분들 학원 가서 이 여학생에게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들 있을 겁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는 않겠죠. 괜히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그래서 보면 선생님도 집에 가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무거운 거 막 예를 들면 냉장고를 옮기거나 그 다음에 차에서 쌀을 들고 선생님 집이 2층인데 2층 빌라로 올라갈 때 보면 집사람은 그냥 들어가는데 왕집 선생님은 두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이 20kg 쌀을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뭐 거의 100% 왕집 선생님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남자가 힘도 없니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많이 좋지는 않겠지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무거우니까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예. 두 번째 말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성,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가 담긴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적어봤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야, 넌 남자가 돼갖고 왜 자주 우니? 앞에는 왕치 선생님도 생긴 건 이래도 이 슬픈 영화를 보면 가족들이 우리가 넷인데 넷 중에서 유일하게 우는 사람이 왕치 선생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 딸아이가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남자인데 왜 그렇게 해서 영화 보고 우느냐? 남자라고 해서 울지 말라는 법이 있으니까 감정이 또 풍부하면 더 그럴 수도 있지요. 자, 근데 이걸 남자가 되고 왜 갖고 우니라고 이렇게 비난성의 말인데 이걸 좋은 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많이 슬프구나. 야, 너 감정이 풍부하구나.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에 가니까 학원에 특히 초등학교 때 보면 그 학원에서 남학생들이 도망가고 여학생들이 막 쫓아가고 막 개석가라 그러면서 이런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학생들을 보고 이 남학생들이 모여서 야, 이 여자가 너무 억세네 이러는데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뭡니까? 와,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예. 그 다음에 활동적이네 막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나가 있거나 여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자가 돼서 정리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니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는데 이걸 좋은 말로 바꿔보면 예, 요리나 정리에는 소질이 없구나 인정해 주는 게 되겠죠. 있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도 몇몇 학생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긴 한데 남자가 왜 그렇게 수줍음이 많니? 말도 잘 안 하고 예. 자, 이런 경우에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뭡니까? 낯설어 하는구나 아니면 신중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교과서 188쪽과 189쪽에 보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양성평등 표지판 만들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꼭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그 중단원 마무리는 여러분이 꼭 해야 됩니다. 중단원 마무리를 교과서에 하고 쌤이 개학하면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5장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왼쪽에 위에 있는 요 사진은 이분은 그 여성 조종사인데 이 폭발 직전에 비행기를 착륙을 시킨 굉장히 큰 용기를 가졌던 여성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 조종사도 만나기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는 이런 사례들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개발 비행기 여성 조종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동차나 비행기나 개발 단계에 보면 실험 비행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직업이죠. 근데 여성 조종사도 되기 힘든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비행기 최초 개발 단계에서 실험 비행하는 쪽에 근무하는 여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남자 간호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몇 사람의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남자 미용사. 와, 머리 모양이 대단합니다. 쌤 집사람도 미용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경상북도 미용대회 할 때 경북 경산에서 쌤이 가보니까 남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이렇게 와서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나라의 최연소 국가대표 야구 선수입니다. 김나경 선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여자 야구는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하는데 이 김나경 선수의 강속구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빠가 프로야구 선수라고 합니다.